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권리분석, 중점 검토 대상과 투자성 있는 물건을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2023 타경 526513.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지역이나 물건 종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번 강의 초점은 권리분석 상해 선순위 임차인 배당 신청, 전입, 확정 3개 요건이 전부 구비가 됐는지, 그리고 언제 입찰을 봐야 되는지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좀 지루하신 듯 해도 이런 강의 끝까지 들으시는 게, 이게 지금 감정가 6억 3천입니다. 아파트고, 그리고 건물 면적 38평, 평형으로 말하면 한 46평형, 7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대지권 17.27평, 채권 청구 금액, 대지권 이상 없고 청구 금액 1억 7,900. 이지만은 이 취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어떤 경비 투자에서 현장 가서 검토까지 마쳤는데,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되는지 검토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취하되면은 허망할 수가 있죠. 그런 대상 물건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주요사항. 임차인 김매정의 남편임, 이 점유인으로 있다 보면은 물건 명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모 씨, 이 기록 내용입니다.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은 하지 않았고, 보증금 3억 4,650만 원 중 1,650만 원은 2021년 3월 8일 계약서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 청구권 5%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1년 3월 9일임. 확정일자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말소기준권리 일자하고 대비해 봐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선순위 근저당권 대부업체입니다. 테크메이트 2021년 12월 21일, 2021년 3월 9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이렇게 되면은 보증금 전액이 전입은 앞서 있고, 확정일자도 증액된 부분까지 다시 전입하지는 않았겠죠.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 2차 증액 부분 확정일자까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가 됐구나. 이러고 순서대로 배당이 되겠지. 우선 변제권이 줘졌으니까 임차인이 순서대로 배당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애쓰면은 적정 최저 입찰가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 도식에 의한 판단이, 여러분, 이게 지금 4억 4,100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4,400만 원 걸어야 됩니다. 입찰보증금. 제가 이 강의하면서 우선은 손해보지 말자. 돈 버는 건 나중이다. 4,400만 원 손해보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돈 벌려고 길을 나섰다가 4,400만 원 잃고 발걸음 되돌리는 경우를, 정경사TV의 강의는 철저하게 제가 법률 전공하고 경매 경험 풍부합니다. 우선은 손해보는 걸 막자. 그러니까 강의 초반에는 재경매 물건을 주로 다뤘고, 현재는 재경매 가능성 있는 물건, 이걸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갖고 우선은 손해보지 말고 버는 건 나중이다. 여기에 원칙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재지는 인천 계양구 용정동. 이 지금 임차인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순서대로 추가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 위치가 계양구 용정동 213-3 동아아파트 320동 1902호.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계양구청이 근처에 있고, 교통공원 있고, 계산 여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 여건 좋고, 상권 발달되어 있고, 관공서 있고, 입지 여건 나무랄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이거 저 현장 안 가봐도 이 지금 이 로드뷰 방향이 벗어나지 않는 좌측에 있는 부분이
19층 단지 규모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단지 돌아보겠습니다. 단지 규모로 보나 지금 돌고 있습니다. 계속 그 지금 아파트 전체 뭐 중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뭐 관공서 있지, 학교 있지, 상권 발달돼 있지, 이만하면 아파트 입지 여건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항상 저 강의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석으로 영상 보는 사람들 판단, 오류를 빚는데 단초, 원인을 제공하는 영상도 많기에 항상 저는 그 관계 법령하고 근거 법규에 의한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이사 간 다음에 보증금 안 빼주는 소유자한테 그 통보하고 법원 결정받아갖고 임차권 등기할 수가 있죠. 등기를 하면은 물권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권하고 물권이 있는데 물권적 효력은 민법에서 대세적 효력이라고 세상 누가 소유자가 누가 와도 그 계약서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가 흔들리지 않는 보호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대항력 있는 거를 예외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택인도, 그러니까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이죠. 전입하고 주민등록 마친 때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현재 지금 그 우선적 효력, 점유권, 대항력에서 대항력을 규정한 관계 규정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은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 동, 지방자치단체 의미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군, 구, 지방법원 및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이렇게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옛날엔 동사무소에서 받아지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변제권은 이런 그 동사무소 기관 업무 일 받는 즉시입니다. 효력 발생이. 그리고 이 지금 대항력 규정은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0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에 대해서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지금은 입찰에 참여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해서 이 영상 보시는 건데 만약 그 주택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신탁사 보이는 등기 보이는 물건은 내가 주인이요 하고 내가 건축했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소유자 아니다. 신탁사, 신탁원부를 첨부해서 신탁사 직원이랑 계약을 해야 되고 다음날 0시부터니까 저녁 6시까지 18시까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핑계를 대든 해서 그때 18시까지 변동된 등기사항 혹은 사건 처리 중 이 기재가 됩니다. 그 등기가 접수가 돼갖고 그 등재 중이면은 그때 확인하고 나서 저녁 6시 이후에 대금 치르면은 신탁사 피하고 저녁 6시 이후에 다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뭐 저기 그 세입자 연명부 도대체 내가 몇 순위나 속하나 이건 지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정하십시오.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배당 신청까지 해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줬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은 당신은 그 다음날 그 즉시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말고 권리 줬는데 배당 종기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은 배당 종기일 2023년 10월 16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까지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 안 한 겁니다. 안 했으면은 모든 임차인, 조금 아까 봤지만 증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매 사건에 그 제가 이전에 정경사 TV 이전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갖고 지금 이 건은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구나. 이 빨간 지금 화살표 있는데 이러고 판단하고 임차인 보증금은 걱정 없네 하고 입찰을 본 재경매 사례 있고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배당 종기일까지 비교를 안 해본 겁니다. 비교를. 배당 종기일이 10월 16일이면 본건에서 10월 16일까지 업무 종료 시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권리 행사를 한 그런 요건이 적합해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 행사를 안 한 겁니다. 본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전액이 인수되는 겁니다. 자, 현황조사서 현장 가서 법원 직원이 본 현황, 현재 상황을에 대해서 그냥 단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의미 있는 경우는 유치권인 경우에 유치권 행사는 그 주체, 유치권의 주체나 그 직원 등 보조 점유, 뭐 플래카드 이걸 보고 단순 기재하는 겁니다. 임차인 면대, 대개 못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만났습니다. 이 건에서는 임차인 가족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임차인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1차 현황조사서를 여기서도 상세하게 살피셔야 입찰보증금 손해보는 4,400만 원 본건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김모 씨가 이 점유자로 돼 있는데 김모 씨 그 임차인의 배우자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진일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현황 조사서는 문자 그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보고서고 물권 명세서는 어떤 거 가치 판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점유 부분에 대해서 현황 조사 김모 씨 주거 임차인 이 임대차 기간하고 보증금 금액하고 청구권에 대해서 전입하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누구한테도 이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는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주어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증액 부분은 별도로 기준일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좀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김모 씨는 임차인 김모의 남편임. 임차인 김모 씨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은 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안 왔습니다. 배당 신청을. 그러니까 배당 신청 안 했으면은 입찰자 전액 보증금 인수입니다. 전액 보증금 인수. 보증금 3억 4,650만 원 중 1,650만 원. 3억 3천만 원이었죠. 1,650만 원을 증액한 계약서에 이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5%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는 아까 그 봤지만은 말소 기준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3억 4,650만 원이 문자 그대로 전액 몽땅 따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에서 왜 문건 접수 내역을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회수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 못할 시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하는 게 물건 명세서에 항상 그 주의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이 뭐 계산서 제출 다 필요 없고 교부 청구라는 문구에 주의해야 됩니다. 교부 청구 문구 중에 국공공은 국세로 추정되고 또 교부 청구 있나 보죠. 교부 청구 인모모는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부 청구서 개공공
계양구청, 지방자치단체, 인천 계양구, 여기 국공공은 국세, 지방세는 소액일 가능성이 많고 국세는 금액이 클 가능성이 많다. 이걸 언제 할 수가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 지금 경매 이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허가 결정일 7일 동안 경쟁자 20명 제치고 낙찰받아서 축하한다 말 듣고 내가 참 그 합리적이고 보는 눈이 있어서 금액을 한 150만 원 사이로 제쳤네.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기분 좋게 일주일 지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강의마다 반복해서 드리는데 물건 기록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시부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의 기일 진행 절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국세가 얼마고 지방세 얼마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세가 많거나 지방세가 많아서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만 1억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수금액이 뭐 3억 4억이 된다든지 뭐 경매 아무 의미가 엉클어지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 포기해야 되는지. 그때 절차 탈출 경로 일러드렸습니다. 매각 결정일 이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게 탈출로입니다. 매각 일주일 뒤에 경매 기일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난다면은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보증금 걸어야 되고 그것도 놓쳤다.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 잔금 기일 전까지는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유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2번 버스기차 2번 놓쳐놓고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법격언이 있는데 2번 놓쳐놓고 청구해봤자 인용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경매 보시고 좋은 기분에 취해서 일주일 지나지 마시고 경매 기록 열람하셔갖고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매각 허가 결정일 전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저는 이 물건 명체서나 경매 절차 진행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입장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그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으니 이 매각 결정은 불허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신청서 법무사 사무실 가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신청 취지 신청문을 작성하실 수 있으면은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검토하셨으면 이제 낙찰가 분석하고 추천 입찰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보통 70%뭐 80% 올라간 적도 있고 낙찰가가 70%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지 중개사 사무실 최소한 2군데 가셔갖고 금매물건 요새 경기가 이 공사비가 아파트 공사비가 450, 550 하던 게 엊그제였습니다. 요새 900만 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하늘로 치솟았고 거의 저기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24.9평, 25평 계산하면은 10억, 11억 나옵니다. 분양가가. 근데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 6억, 7억 즐비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검토하시되 현지 중개사 사무실 가서 금매로 나온 금매 시세 점검하시고 2건 점검하시고 그 기초 위에 하에서 입찰가를 검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그 배짱 좋게 제가 보는 유로세 어디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감정가 6억 3천인데 예상 낙찰가 4억 200으로 딱 기록해놨습니다. 진행 중. 야, 4억 200에 쓰려는데 나는 한 1,000만 원 더 써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써도 되나? 이게 기준점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설프게 권리 분석을 여기까지 강의 드리셨으면은 다행이신데 손해보는 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4억 쓰라고 4억 쓰면은 4천만 원 입찰 보증금 걸었는데 그걸 날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재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 분석해놨습니다. 20건. 이 정경사 TV 그 영상 초반 영상에는 손해본 실제 사례 그리고 이 지금
선정된 이 사건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사이트 예상 낙찰가 주의하시고 본권 감정가 6억 3천입니다. 그럼 보통 요새 최근에 뭐 가장 최근에 60%의 그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74, 75 뭐 이렇게 그 낙찰가 사례가 있었는데 60%까지 나왔으니까 60% 잡아보시자고요. 3억 8천입니다. 그러면은 3억 8천에 사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예상 낙찰가 4억 2백 써놨습니다. 요것도 좀 센 듯한데 아니 그 뭐 위치 좋고 관공서 있고 학교도 주위에 많고 상업 그 어떤 주변 그런 저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좀 더 쓸래 해갖고 더 쓸 수도 있겠죠. 3억 9천이나 4억 3억 9천 5백이나 3억 9천 8백이나 이렇게 그냥 검토하시면 안 된 데는 순서대로 권리 분석 드리는 겁니다. 자,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그 저기 세입자가 전액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경매 예상 낙찰가 4억 쓰고 따로 내줘야 되는 돈이 이 돈은 쭉 등기부등본상 채권자가 순서대로 배당 순위에서 배당표가 작성돼 갖고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나눠 갖고 따로 3억 4천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순위에 의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정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말소 기준물 권리보다 앞섭니다. 한데 배당 신청 종기까지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럼 배당을 못 받습니다. 따로 줘야 되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 돈을 따로 줘야 되는데 그럼 아까 그 감정가 뭐 가장 박하게 잡은 60% 3억 8백 좀 후하게 잡으면 4억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이트는 예상 낙찰가를 4억 2백으로 잡은 겁니다. 4억으로 3억 8백으로 잡으면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3억 4천이니까 최저가가 의문표 달았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도대체 3억 8천에 사는 겁니까 이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떨어질 때까지 계산기로 인천지방법원은 한 번 유찰되는 저감률이 30%니까 곱하기 0.7, 0.7 현재 1회에 추가 6번 더 유찰돼야 적정한 가격 최저가가 5천만 원 선이 됩니다. 5천만 원 입찰 봐야 3억 4천 650만 원 돈 따로 내주면 3억 9천 4억 돈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예상 낙찰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민등록 전입했고 확정이자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입찰가 하면 따로 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단순 판단 권리 분석을 우습게 하는 그냥 재경매 후보 대열에 가서 줄 서고 있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 4천만 원 얼마나 사기당했다고 생각해도 아깝고 근데 더군다나 내가 검토해갖고 내가 주변에 믿는 뭐 입찰 매수 대리인이라든지 법무사도 입찰 매수 대리권이 있으니까 자문까지 다 구했는데 4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야 나는 좀 더 써야 돼. 3억 9천원 썼다. 3,9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이 본 강의에서 얼마나 그 권리 분석을 세세하게 순서대로 루틴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강조드리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 돈 손해보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정경사TV 영상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